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후보가 곧바로 출근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비합리적이라며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을 일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자택 근처에 있는 월밍턴의 임시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부끄럽다고 말하고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이 결국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복 및 부정선거 논쟁을 하찮은 정치 논쟁으로 치부하고 곧바로 국민보건, 경제, 외교 등 국가 현안에 직접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의 팀 모터 홍보부장은 펜실베니아주가 위헌 선거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은 다른 주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터 부장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선거일이 11월 3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받도록 했는데 주의회가 사흘 뒤까지 연장시킨 것은 선거일을 11월 6일로 변경한 것이고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주 당국이 민주당 유권자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이미 보낸 우편투표 용지에 문제가 있으니 와서 보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했는데 공화당 유권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당적에 따라 차별을 당하는 건 역시 헌법을 어긴 불법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계 한인 여성 후보 미셸 박스틸이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현재 98%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미셸 박 후보는 51%인 19만 9,133표를 얻어 19만 1,341표로 49%를 얻은 할리 루다 현 의원을 2%포인트 약 8,000표 앞서 있는데요. 남아있는 표가 모두 루다 의원으로 나오지 않는 한 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스틸 당선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와 페퍼다인 대학을 졸업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틸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감사 영상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있다는 생각에 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얻은 결과인 만큼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두 자리를 놓고 결선 투표가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켈리 레플러 의원은 49%를 얻어 48%를 얻은 라파엘 워너 후보보다 단 1%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부동층은 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빗 퍼듀 의원은 50%를 받아 46%를 얻은 존 오소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4%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어느 후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레밍턴 리서치 그룹이 지난 11월 8일과 9일 1,4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오차율은 2.6%포인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원활한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표를 개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절차가 끝나면 선거인단 선출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있다면서 헌법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정상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인사를 보내는 정도는 끔찍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가 없었으면 한다면서 미국은 한 명의 대통령과 한 개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유권자 사기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는 우편 배달원 리차드 홉킨스가 우체국 내부 감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취소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하원 감사위원회 트위터에는 우체국 내부 고발자는 수사관의 신문을 받은 후 상사가 우편 투표 용지를 조작했다는 그의 주장을 완전히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최초로 이 우체국 직원의 폭로를 보도한 프로젝트 베리타스 측은 홉킨스와의 새로운 인터뷰를 오늘 공개한다 고 예고했습니다. 예고 영상에서 홉킨스는 자신이 강요받았고 취소한 적이 없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을 때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레이크 정의센터는 미시건주 웨인 카운티 순회법원의 선거 개표 절차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니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34페이지 분량의 서류 뭉치를 보여주면서 웨인 카운티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공증받은 진술서만 이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투표용지 뭉치의 60%는 서명이 같았고 35명의 유권자는 아예 유권자 명단에 없는 사람인데도 개수됐고 50개 투표용지는 개수기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갔고 어떤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며 수많은 부정선거 주장들이 단 한 카운티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고한 이후 몇몇 국방부 관리들이 줄지어 사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몇 명이 어제 국방부 최고 책임자로 승진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국방정책 및 첩보 담당 최고위급 간부들이 사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후임으로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장을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선거일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인사 조치였습니다. 한편 NBC 방송은 에스퍼 전 장관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들은 이번 국방부 인사 중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나 해스펠 CIA 국장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어제 만났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스펠 국장과 FBI 국장을 해고할 것이라고 보도해왔는데 이번 만남은 매코넬 의원이 CIA 수장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내보낸 것이라고 더 힐은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CIA 국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끊임없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해스펠 국장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꺼려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고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50명의 연방 상원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톰 텔리스 상원의원이 어제 재선에 성공했고 엘라스카주에서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한 자리 이상만 확보하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엘라스카주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돼 선거인단 3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한인이 한 명 더 탄생했습니다. 네, 이 박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셸 박스틸 후보 이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의 한인 의원이 이제 3명이 되는 것. 역사에 없었던 아주 대단한 일이 지금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데요. 영킴 후보 아직 모릅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앞서 나가서 4번째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길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미셸 박 의원이 당선이 되고 보니까 미셸 의원도 이 서울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 앞서서 이제 타코마 시장을 했었던 스트릭랜드 의원도 지금 서울에서 태어난 케이스. 서울에서 태어난 여성분 2분이 지금 나란히 연방 하원에 입성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들의 위상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계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화당계 의원도 이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한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어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지금 갑갑해 하시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바이든 후보가 또 저렇게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처음부터 여론조사 결과는 또 바이든 후보가 다 이긴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또 바이든 후보가 확 이기는 게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바짝 따라오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쪽을 생각했던 분들, 바이든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봐도 지금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봐도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뉴스앤포스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저희 뉴스앤포스트에 10원 한 푼 기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GSA라고 어제 보도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없다입니다. 거꾸로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이런 기자회견에서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아주 잘 트랜지션,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놓고 얘기는 그렇게 안 하지만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지금 해외 정상들이 뭐 프랑스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 뭐 다 이 바이든 후보한테 당선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다들 인사를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답변이 멋있는데요. 멋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 폼페이오 장관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 하면 뭐 say hi 하는 정도는 인사하는 정도는 그거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끔찍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근데 대신에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미국의 대통령은 한 명이고 미국의 정부도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행정부는 그리고 미국의 행정부를 대변해서 외국에 미국을 대변하고 있는 국무장관은 폼페이오 자신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다른 데다가 자꾸 줄 서고 만나고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 바이든 후보와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이 위험한 행동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 괴팍한 거 많이들 아실 텐데 지금 만에 하나 이 일이 끝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고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로 다시 결론이 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안보 문제, 이 대북 문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대중국 문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그거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이 과연 적절한 시기이냐 그리고 방법론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번에 지적을 해드렸지만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했다 뭐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같이 갑시다라는 표현은 오버한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 어떤 인맥을 대서 라인을 만들어서 접촉을 하겠다라는 것도 좀 오버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접 대통령이 움직일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지금 뭐 고위선에서 더군다나 장관선에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장관이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비밀 특사를 보내시든가 하려면 남들이 모르게 일을 처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언론에 다 까발려지고 알려지게 행동을 하시는 것은 매우 안 좋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이 바이든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외에서 누가 접촉해 온다 그러면 아주 민주당 쪽에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 아예 대놓고 공개하고 드러내고 우리는 외국에서 이렇게 다 인정해 준다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아주 최악의 그런 악수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들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주들이 있는데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건 이렇게 4개 주는 지금 소송이 얽혀져 있습니다. 개표도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이 소송이 얽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하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 문제가 지금 있죠. 재검표를 하기로 한 곳들이니까 이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는 좀 더 지켜보면 되는 곳입니다. 자, 일단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4개 주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9,500명이 투표를 한 것이 지금 나타났다. 발견됐다 해가지고 어떤 연구소에서 명단 공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카운티에서 지금 집단 소송이 벌어졌는데 뭐 5만 가지 비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제 그 헤일리 맥커닌이 백악관 대변인이 팍스뉴스에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오는데요. 234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다 하면서 이걸 들고 나오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만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5만 가지 비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이 어떤지 여부를 따져보고 밝혀지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00년 1월 1일생, 1900년 1월 1일생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이 나온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투표를 하려면 신분증 검사하지 않습니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유권자인지 아닌지 아냐 이겁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다는 거죠. 신분증도 없이.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190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받아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정황들이 뭐 5만 군데서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이 소송전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판결이 다 나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결이 끝까지 나기 전에는 누가 대통령으로 이겼다, 당선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면서요. 날짜가 바뀌면서 공화당의 상원 후보 확보 숫자가 50석이 됐습니다. 상원 의원이 100석인 건 다 아시죠? 근데 공화당이 이제 확보한 숫자가 50석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46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2석은 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대체로 지금 민주당 쪽에, 야당 쪽에 역할을 해왔어서 그냥 민주당으로 뭉쳐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진영이 48석을 확보하고 있고, 공화당 진영은 지금 50석을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남아있는 2석이 지금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주가 1월 5일날, 내년 1월 5일에 결선 투표로 결정이 되죠. 만약에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두 자리 모두 다 민주당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50대 50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0대 50이 되면은 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50석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민주당이,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원의 다수당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리고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50석을 확보하면, 그렇게 되면은 백악관, 상원, 그리고 연방 하원까지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요, 당연히 예전에 민주당에서 예고했던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코트 패킹이라는 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것인데요. 대법관이 현재 9명인데 만약에 13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4명을 더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대법관에 나이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대법관의 현재 6대 3인, 보수 대 진보의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비율이 6대 3인 것을, 그거를 진보 진영이 더 많은 숫자로 바꿔놓겠다라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대통령, 상원, 하원이 모두가 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이 삼권 분립해가지고 서로 견제하라고 만들어놓은 이 세 개의 부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부가 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민주국가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금 공산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사실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복하지 않고 계속 이 소송전을 이끌어나가길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아주 올인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결선 투표를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초박빙인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빗 퍼듀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의 지지율을 얻긴 했지만 이게 오차율이 2.6%입니다. 그러니까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지금 존 오소프, 상대방인 존 오소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46%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부동층이 또 4%입니다. 이 부동층 4%가 만약에 존 오소프 후보 쪽에 붙는다고 하면 충분히 데이빗 퍼듀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래플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율 나온 걸 보면은 49%, 이거 50%가 채 안 됩니다. 바짝 따라붙고 있는 그 라파엘 워녹 후보가
지금 48%의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또한 1% 차이밖에 안 나서요. 오차율 2.6%니까 이건 뭐 1% 차이는 얼마든지 실제 상황에서는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조지아의 블루 웨이브,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상원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에 선거가 치러지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조지아주에서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심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뉴스앤포스트가 자리하고 있는 주의니까 저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이후 전개되는 소식들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어제 해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해고한 것이요.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첫 인사명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해서 뭔가 자기 충성파들로 다시 채우고 그리고 절대 군부의 충성심을 지금 꽉 쥐고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출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연방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인정하는 대통령이 따로 있고 그것들이 서로 너무 극하게 대립을 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진다라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그래서 두 개의 정부로 나뉘어져서 미국이 아주 내전이나 내분을 아주 심각하게 가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펼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정부가 절대 공유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리고 둘로 나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입니다. 군은 더군다나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만든 수천 개의 핵미사일 통제권, 이거는 양쪽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첫 인사명령을 국방부 장관 해임이라는 것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강제로 백악관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물리적인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없어졌죠, 이제는. 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소송전들을 분명하게 해소하고 그리고 마지막 표까지 합법적인 표들을 모두 다 개표를 해서 그래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당선과 낙선을 이야기해야 그래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로가 당선됐다고 서로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만으로는 이제 미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이해시킬 수 있지 못하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장을 펼쳐봐야 양쪽이 극렬하게 대립만 더 커지는 그런 상황만 된다는 것이죠.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난 미국 통합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연일 연설을 하고 있지만 그 연설이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귓등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데 바로 결국에 이런 법적인 소송들에 대한 갈등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개표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온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보여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걸릴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이 무한정 오래 걸릴 일은 사실 또 아닙니다. 선거인단 투표가 12월 14일 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는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기사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큰 언론사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100%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 특성상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또 안 되는 것이 또 이 언론의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의도, 숨어있는 의도 같은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제대로 된 사실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한테 참 어려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모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이럴 때에는 좀 어떤 면에서는 거리를 좀 두고 한가하게 머리를 좀 식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